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는 2023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1차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 컨트리뷰터 되어보기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우리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이 달라졌다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허강란 리더님 나와주세요. 오픈소스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2009년, 201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벌써 10년 강산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13년, 14년 돼가는데 10년 때까지는 표준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를 사용했지만 표준 프레임워크 자체가 오픈소스로 키워지지는 않았어요. 네. 표준 프레임워크가 근데 3년 전부터, 물론 그전에도 더 노력은 있었지만 3년 전부터 표준 프레임워크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받아서 더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컨트리뷰션,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 컨트리뷰터 도전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예, 컨트리뷰션이 뭔지, 그 다음에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가하는지, 그리고 데모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우리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가 달라졌어요고요. 플리캐스트하고 이슈를 이렇게 보내면 작년, 재작년은 굉장히 답답하게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졌고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블랙홀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가 굉장히 개선이 돼서 머지를 하거나 리젝트를 하거나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번개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플리캐스트랑 이슈 템플릿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그냥 막막하게 흰 백지 주고 이렇게 내용 적으세요가 아니라 템플릿이 있어서 그 템플릿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 드디어 들어갑니다. 예,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그 영어로 컨트리뷰트, 기여하다, 요런 단어인데 그 가이드, 파이썬 쪽에서는 그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질서에 따라서 어떤 룰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널리 알리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협업하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게 이 행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굉장히 많은 양뿐만 아니라 그 결과론적인 것보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옛날에 그 대회 나가서 상 못 받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참여의 의의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것을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든 거고요. 오픈소스의 문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동네 그 예산시장 거기 왠지 가서 뭔가 체험해 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오픈소스라는 것도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 리뷰,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버그 리포트, 질문, 그리고 기능 제안, 그리고 누가 이슈를 올렸으면 질문이나 뭐 버그 리포트 뭐 이런 이슈를 올렸으면 거기에 자기의 경험을 댓글로 달거나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이렇게 댓글로 달거나 그 다음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거나, 그리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나는 이게 도움이 됐다.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시면, 내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시면 삽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면, 예, 4월 7일 날 올라간 건데요. 2달 전에 올라갔고 조회수가 952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깃허브를 통해서 의견 제시하고 사전 검토하고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참여자 포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는 어떻게 참여하느냐? 맨 처음에 1단계는 사용자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쓸만한 게 있어도 사용을 해야지 거기에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토달잖아요. 그러면 라떼가 되고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키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제가 오키라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그 댓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아요. 내용을 안 보고 댓글을 다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사용자가 오픈 소스를 참여하기 위해선 그 해당 오픈 소스 제품을 사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또 오염수 때문에 난리죠. 근데 그건 자기는 안 쓰면서 남 보고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거, 이게 영어로는 개밥을 먹는다, eat one's own dog food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사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해 봤을 때 이 오픈 소스가 어떤 버그가 있는지, 이런 개선점이 필요한지 그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오픈 소스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는 참여자입니다. 요 참여자는 대회에 참가하다, 참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거는 뭐냐면 좀 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혼자만 쓰다가 이거 나만 쓰면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블로그에 올려서 그다음에 요즘 유튜브 너무 핫하니까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걸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참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참여자가 되면 질문이 올라오면 그 질문에 괜히 댓글을 달고 싶어요. 괜히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좀 선한 마음이죠. 그게 이제 파티시페이터, 여기에 한 발 더 담그고 싶다, 이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기여자입니다. 컨트리뷰터고요. 이때는 버그 리포트를 올리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니까 소스를 자기가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 소스의 버그가 뭔지, 취약점이 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코드를 내가 내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한 코드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코드가 얼마나 짧아졌는지, 가독성이 좋아졌는지, 이거를 자기가 알고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그 패치 변경된 부분을 보내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텍스트 파일을 보냈는데 GitHub가 생긴 이후로 플리캐스트라고 하는 PR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기능이 생겨서 그래서 검토하는 사람도 굉장히 편하게 그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요렇게 그 코드를 바꿔서 계속 이렇게 그 기여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멤버들이 이제 리더가 됩니다. 프로젝트 커미터라고 얘기하는데 플리캐스트 안 보내도 이제 그 다음 버전은 어떤 기능을 추가할지 요런 그 결정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방향성을 어 주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픈 소스는 그 엔지니어링 주도 그다음에 비즈니스 전략 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위는 뭐냐면 내가 드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Y축은 시간이 되고 내가 드리는 시간이 되고 X축은 엔지니어링 주도 비즈니스 전략도 요렇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링크는 여기 클릭해 보면 이거는 그 오스퍼 커리어 패스라고 해서 리눅스 재단에서 사용하는 그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요. 오픈 소스에 관련된 그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 물론 기계의 힘을 빌렸죠. 예, 그래서 오픈 소스 비즈니스 모델에 보면 어떤 식으로 오픈 소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제 GitHub에 오픈 소스로 올려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오픈 소스의 그 개괄적인 것을 봤고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시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들어가기 전에 예, 일단은 그 AI.com이라는 사이트를 혹시 아시나요? 예, AI.com 들어가면 예,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케이 요렇게 하고 음, 요거는 이제 그 챗GPT 플러그인이고요. 크롬 플러그인인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위상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5줄로 얘기해 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사회적인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합니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정부 부서 간의 협업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감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자문서 및 온라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은 번거로운 서류 작성과 불필요한 절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편의 제공.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시민과 기업에게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킵니다. 디지털 정보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예, 장난 아니죠? 한 번만 더 갈게요. 예.
PA 거ቨ먼트 스탠더드 프레임워크 프라바이즈 더 팔로잉 소시플 벨로즈 트랜스페런시 앤 아프니스 오브 인포메이션 그 PA 거ቨ먼트 스탠더드 프레임워크 엔හන්시즈 커뮤니케이션 이게 그 설정에서 시티즌스 바이 그 트랜스페런트리 유나 말고 인포메이션 앨리스 이거 이탈리구나. 예. 그렇게 해서 efficient administrative operations by improving 그렇게 해서 collaboration between 세이브하면 workers and enhancing work efficiency. 지금은 안 바뀌는데 하여간 이렇게 영어 할 때는 영어 발음 따로 있습니다. 이거 괜찮더라고요. 예, 일단 가겠습니다. 요즘은 AI 없이 그 100년 전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 지금은 AI가 있으니까 차가 생기고선 차 타고 다니고 AI가 있으니까 AI를 이용하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전자정부 퓨전 프레임워크 공공사업에서 적용되는 개발 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표준화, 품질, 그다음에 재사용성을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뭐 2년이나 몇 년 안에 그 지역의 그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사업도 한 회사가 평생 그거 물고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2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관리법인지 그게 법률로 돼 있는지 법률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2000년대에 IT나 웹사업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SI 그 대기업들 있죠. 그 뭐 SDS, CNS, 뭐 그다음에 CNC, 그다음에 뭐 하여간 굉장히 많은 그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대기업이 공공사업을 수주해서 그 웹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 굉장히 많죠. 뭐 대보온이라든가 옛날에는 라프제이도 있었고 대보온이라든가 뭐 애니프레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 대기업의 프레임워크가 오픈 소스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그 2년인가 뭐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그 차세대 차가 세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사업을 다른 그 경쟁 대기업에서 그 프로젝트를 땄어요. 근데 그걸 고도화시키려고 하니까 바닥부터 다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거기 위에 기능 추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뭔가 더 그 개선되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차세대인데 이 근간이 되는 프레임워크의 소스가 공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 프레임워크가 기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연속성에서 굉장히 그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2008년에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제가 블로그에 쓴 게 있거든요. 히스토리닷컴에 서치 그다음에 SDS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 삼성 SDS가 미쳤다. 이게 2008년 6월 15일인데요. 예. 좀 좋게 미친 듯하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링크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예. 여기에 보면 애니프레임 자바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오픈소스 라이프 사이클을 다 공개했어요. 여기 뭐냐면 프레임워크 소스뿐만 아니라 그 서브 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방법론, 이슈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거친 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해놨어요. 예. 이게 이제 이 블로그에 6월 15일, 6월 15일이면
내일이네요. 예. 여튼 이렇게 해서 요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공개가 됩니다. 삼성 SDS뿐만 아니라 CNS, CNC 뭐 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의 콘소시엄으로 이루어져서 왜 키사나 뭐 키파가 아니네 니아에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스토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말이 길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픈 소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나중에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예, 오픈 소스로 지금 4.1 버전의 코드들이 다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전과 그 다음에 적용한 후 그 차이점인데요. 이 자료는 이거는 확인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वेब사이트 여기 가시면 구성이 있고 아키텍처가 있고 라이선스가 있고 적용 사례가 있고 센터 소개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길 건너가면 이쪽에 남대문 상가인데 여기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데고요. 이렇게 해서 적용 효과가 중복 개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선행 사업자 그 다음에 차세대야 하는 사업자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들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들도 그 프레임워크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기술력이 있으면 그 참여할 수 있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표준이 기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팀장마다 그 개발팀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듯이 기업마다 굉장히 개발 문화가 다르잖아요. 개발 프로세스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표준화 시킴으로 인해서 오픈 소스처럼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표준화 시켜 가지고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되죠. 이가브 프레임 4.1이 나왔습니다. 이클립스 작년 가을 버전이고요. 이클립스는 매년 버전이 올라가는데 그거가 이제 매년 2번 이렇게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릴리즈가 되는데 9월에 나오고 3월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베이스가 되는 개발 툴은 이클립스 2022년 09월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 환경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물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5.0 최신 버전은 아니고요. 4.0대 버전이에요. 그래서 실행 환경은 4.1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스프링 4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 컴포넌트 지난번 발표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계하는 그 공통 컴포넌트가 하나가 추가됐고요. 그 마이바티스 DAO 생성 요거는 저도 아직 써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API 생성 요거는 그냥 모바일 웹만 되도록 디바이스 API 웹만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 사실 요거는 거의 뭐 jQuery 모바일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 JS가 생겼어요. 작년부터 리액트 JS 샘플이 생겼고 그 다음에 토큰 인증 방식 그 JWT라고 얘기하죠. 방송용이라서 제가 차마 외국인 발음은 말 못하는데 T 인증 방식이 토큰 방식이 적용된 그런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이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툴 클라우드 파운드리 요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커를 사용하시는 분들 혹시
도커 사용한다 여기 D라고 써주시고요. D, 도커의 D. 그냥 예전 거로 사용한다 그러면 0이라고 써주세요. D하고 0이라고. 네. 도커 사용한다. 네. 도커가 네. 은근히 계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지금 봤는데 5.3.20 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승용님 감사합니다. 네. 예. 도커 사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그래서 도커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클립스 도커 툴링 기능도 추가된 게 이제 이거브 프레임 4.1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작은 글씨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맥북 에어 M1 애플 실리콘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운받아서 실행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뉴얼을 다 안 읽었어요. 예. 그래서 맥북 M1에서도 이 명령만 터미널에 치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예, 네. 땀납니다. 역시 지금 제가 발표하는 장소의 온도는 28도인데 예. 이번 더위는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기세 때문에 특히나 또 심합니다. 예,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 이가브 프레임.go.kr 여기 이가브 프레임에 다운로드에 가면 실행 환경 말고 개발 환경을 클릭하면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 릴리즈 노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히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4점대 다운로드 보면 4점대 다운로드에 여기 개발자용 그 다음에 맥용이 있고요. 맥용은 이제 인텔 칩, 그 다음에 애플 실리콘 칩, 애플 아키텍처에서 AAR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이게 용량이 다운로드 용량이 작지는 않거든요. 1.3기가니까 작지는 않은데 지우고 다시 하고 두 번을 했는데 안 돼서 그 이슈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매뉴얼을 보면서 마지막에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이제 애플 M1 칩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리눅스 쓰시는 분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아는데 리눅스 버전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구현 도구, 그리고 개발자용 개발 환경, 요거는 구성이 이런 여러 가지 개발에 도움되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한번 다운받으면 그냥 깔고 하는 거라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운영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모바일 실행 환경, 모바일 공통 컴포넌트, 디바이스 API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분은 개발 환경이 1순위고 왜냐하면 PC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실행 환경 이거는 이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리야 너는 조용히.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그냥 조용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예,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이번 대회 참가에 대해서 어떻게 참가하느냐, 이제 개발 환경도 다운받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 환경도 다운받아 돌려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 컨트리뷰션 이벤트 8월 말일까지 하는 이 컨트리뷰션 이벤트에는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예. 어, 어,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발 좀 한다. 그리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코드를 내가 볼 줄 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하나 선택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가지치기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포크잖아요. 네, 포크인데 큰일 날 뻔했다. 포크인데 포크의 가장 중심 줄기 메인이 있고요. 그 메인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이 가지 친 데는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커밋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크하고 자기 PC로 이제 가져와서 로컬로 클론하고 그 다음에 그 클론한 거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커밋하고 커밋을 여러 번 하고 근데 주의할 점은 있어요. 커밋을 하고 그 바뀐 코드가 그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20개를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거는 이제 검토하는 사람도 고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리젝 당하는데 그 제시해야 할 만큼의 커밋, 그러니까 이 검토하는 사람이 5분에서 한 15분, 예, 그 정도, 한 30분 넘어가면 짜증나요. 저희가 애를 볼 때도 애는 처음 보면 굉장히 귀엽고 좋은데 한 3, 4살짜리, 4살에서 7살짜리 얘 가지고 이제 30분 넘어가면 땀나요. 땀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플리캐스트 할 그 분량도 커밋에 커밋을 한 4-5개, 물론 커밋 개수하고 바뀐 코드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바뀐 파일이 한 20개를 안 넘고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양이 적당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해서 그 단위로 플리캐스트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와바리로 이렇게 프로젝트 복사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커밋하고 개선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포크한 프로젝트에 플리캐스트를 보내면 그러면은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꿨는지 그 메시지도 잘 가시면 좋고요. 예, 이때 이제 뭐 문서의 오타 수정이라든지 버그 수정, 기능 추가, 요런 것들이 여기 코드 쪽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그 리포트나 개선 필요한 부분 등은 이제 이슈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 한 줄도 안 건드려도 돼요. 자, 내가 사용하면서 버그 있던 화면 캡처해서 붙여서 이렇게 리포트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지금 리액트밖에 없는데 Vue.js나 스벨트 이런 것도 이제 샘플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인증은 비밀번호 없는 인증이 점점 대세로 가고 있잖아요. 구글 로그인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데 폰이 옆에 있어야지,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옆에 있어야지 그 구글 로그인 인증을 마무리 질 수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멀티팩터 오서라이제이션에서 MFA 또는 2FA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기능이 샘플로 제공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QR 코드로 인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요런 그 여러 가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 이슈 게시판에요. 예. 해서 코드로 이렇게 참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로 이렇게 참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그것도 있어요. 보통 그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냥 옛날에 그 전설적인 그런 전산실 불문율이 있었는데 뭐냐면 야, 잘 돌아가는 거는 괜히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입사 1년 차 때 1년 차? 한 3년 차 안 됐을 때 3년 차 정도면 굉장히 의욕이 왕성하잖아요. 그때 그 팀장님 이거는 코드가 정말 개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팀장님 이거 if 문도 굉장히 많고 그 로직 코드 가독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건 굉장히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버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코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팀장님이 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예. 중요한 기능은 아닌데 좀 빈번하게 사용이 되긴 하지만 비즈니스에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또 왜 나왔니? 형의 이름이 무엇이? 그 팀장님이 그러면 뭐 한번 고쳐 봐. 잘 고쳐 봐라.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3년 차에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고쳐서 이렇게 배포를 하니까 뭔가 삐걱 이렇게 그 고객센터 통해서 이렇게 리포트가 들어오는데 결국에 그 CS 통해서 들어온 거를 이렇게 제가 코드에다 다 적응을 시키니까 제가 바꾸자고 했던 코드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은 그거였거든요. if 한 줄 사연 없는 if가 없다. 라고 그때 배웠어요. 여튼 그 잘 돌아가는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아주 옛날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버전업을 시켜봤는지 그런 자기의 경험담 같은 것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버전업 시킨 경험담 같은 것도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정민님 맞습니다. 예, 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기간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달 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2달 좀 더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가 있고요. 요 링크가 있고 동영상 링크도 있고요. 안내 링크도 있고 그다음에 PDF 파일도 있어요. 깃을 써보신 분하고 안 써보신 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깃을 써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에 그 채팅창에다가 우리 팀은 깃을 쓴다 그러면 G를 써주시고요. 우리 팀은 아직 SVN 쓴다 그러면 S라고 쓰시면 되고요. SVN 은근히 많죠. 예, 제 생각에는 반반 될 것 같아요. 예. 반 6대 4 정도? 예. 예. 채팅창에 답글 달아주신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예. SVN 그 꽤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오케이.
잠깐만요. SVN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6대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제가 링크 하나, 공유를, 제가 뒤쪽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뒤쪽에다 써놓은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SVN 쓰는 분들이 기수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서도 있거든요. 여기 페이지 갔다가, 여기 있다. 예, 여기, 마지막 페이지 위에 참고자를 보면, SVN 유저를 위한 기스 사용 가이드 해서, 예, 제가 이렇게, 깃하고 SVN 그 명령 비교도 있고요. SVN의 체크아웃, 요거는 깃클론, 커밋은 똑같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링크가 아직 있네요. 예. 여기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거의 예. 내용 굉장히 좋아요. 이거 보고 깃을 배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SVN은 중앙 집중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끊기면 커밋을 못해요. 근데 깃은 로컬에서 커밋을 하고 그 커밋된 것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배치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 예, 요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제 개인 방송에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SVN은 버전이 이제 숫자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깃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디렉토리 이 프로젝트 폴더에 그 해시값 그걸로 이렇게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쭉 있는데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세요. 예. 예, 동영상 여기 가면 동영상에 가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 프레임워크 서비스가 이렇게 있고, 예, 구독자가 아직 2,000명, 2,160명밖에 안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예,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예, 전체 아니면 구독, 맞춤 설정, 예, 구독 취소는 예, 말아주세요. 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유튜브 팁, 예, 유튜브 팁을 이렇게 보면 1 누르면 10%, 2 누르면 20%, 3 누르면 8 누르면 80%, 9 누르면 90%, 0 누르면 0%로 갑니다. 요건 최근에 알게 된 그런 팁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댓글이 중지되었네요. 일단 이런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가시면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표준 프레임워크 처음 하는 그런 그 개발자들이 신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거 보고 학습을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컨트리뷰션의 안내 링크가 여기 있고요. 예. 아까 950이었는데 19번 보셨네요. 그 다음 깃 저장소 바로가기 하면 여기가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리파지토리가 있고요. 리파지토리가 최신 순으로 최근에 바뀐 2시간 전에 이렇게 바뀐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간 전에 바뀐 게 있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 이렇게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된 교육 자료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프로젝트들이 요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개발자 전용 Git 적용 가이드 보면 예, 이렇게 제가 장표를 다루는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비겁한 변명입니다만 오픈 소스입니다. 예, 여기에서 요거 누르고 6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예,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예,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빌드하는지, 그 다음에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더 버그가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쇼. 예, 웨이진님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 쇼 이렇게 딱 다시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오픈 소스에 대한 팁과 그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클립스 설정이 필요한데 설정을 밸리데이션을 어프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리제이는 컨트롤 S 습관을 버리게 만듭니다. 자동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에 자동 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클립스의 내부에 브라우저가 있지만 그거 말고 크롬 브라우저로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탐색기처럼 이렇게 패키지가 왼쪽에 있는 패키지 뷰가 탐색기처럼 보이는 방법, 요거에 대한 설정을 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클립스 프레퍼런스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 상단 검색창에 밸리데이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밸리데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밸리데이션 여기 나오면 그냥 디세이블 올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밸리데이션 할 때 특히나 XML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엄청 먹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디세이블 하시고 개발하시는 게 차라리 내가 컴파일하다가 이제 에러를 만나고 말지 느린 상태에서 이클립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밸리데이션은 무조건 끄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하고 어플라이 클로즈 이렇게 하시면 밸리데이션이 끝납니다. 어느 시절의 EJB예요. 이제는 버려야 될 게 EJB죠. 엔터프라이즈 자바빈. 예. 그 다음에 자동 세이브 기능인데요. 자동 세이브 기능인데 여기에 오토 세이브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오토 세이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네이블 체크하시면 그리고 저장하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여기 초는 밸리데이션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한 5초 정도? 네. 5초 정도 이렇게 하시고 자기가 보시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낮추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토 세이브 기능 하시면 그거를 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개발하면서 제일 빡칠 때 요게 있거든요. 요구사항 변경된 거 나만 모를 때, 그 다음에 수정한 거 적용 안 되는데 알고 보니 다른 파일이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오토 세이브는 이거에 대한 거예요. 정확한 그 파일 찾아서 수정을 했는데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니까 자꾸 반영이 안 돼. 보니까 저장을 안 했어요. 요거 때문에 오토 세이브 기능을 이클립스에 있는 편집기에 있는 그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퍼런스의 웹브라우저에 보시면
기본은 인터널 웹브라우저거든요. 그러면 그 에디터 영역에 이클립스의 그 웹브라우저가 떠요. 물론 요즘은 크롬 기반이기 때문에 잘 보이긴 하는데 익스터널 웹브라우저 요걸로 딱 선택을 하시면 그 시스템 기본 웹브라우저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면 이 패키지별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왜? 탐색기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 윈도우 탐색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면 그 여기에 이걸 케밥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뭐지? 그 케밥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개 동그라미 아이콘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패키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걸 플랫에서 하이어라키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예. 탐색기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그 인텔리제이 쓰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리바이벌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1시간이 되어 가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 들으신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채팅창에 질문 없나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질문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안하는지 이렇게 데모를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GitHub의 이가브 프레임워크, 이가브 프레임워크에 접속을 하고요. 물론 GitHub 아이디는 있으셔야 되고요. GitHub 아이디는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리파지토리로 갑니다. 리파지토리로 가고요. 리파지토리 여기 보면 랭귀지 필터도 있고요. 자바도 있고 그 다음에 랭귀지 필터에 C로 된 것도 있어요. 예, 모바일 디바이스 API는 C로 안드로이드, iOS C로 되어 있다고 나오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리액트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죠. 그 다음에 all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뭐 공통 컴포넌트 하면 이제 커먼 이렇게 해주면 공통 컴포넌트 나오고 여기 커먼 런타임 모듈 이런 식으로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팅은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그 순서대로 최근 업데이트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리파지토리 가서 이가브 프레임 부트 샘플 자바 콘피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트 기반 심플 게시판 이렇게 들어가서 심플 게시판에 들어가면 본 프로젝트는 스프링 부트 기반의 기본 예제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자바 1.8 이상, 베이브는 3.84 이상 이렇게 되고 CLI 구동 방법 해서 MVN이 있는데 MVN 하고 구동 후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포트번호는 8080이며 이렇게 됩니다. 변경 가능하다. 목록하면 이렇게 나오고 게시물 등록하면 그 다음에 자바 컴피그 변환 웹 XML에서 이걸로 구현이 됐다. 컨피그레이션 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 문서 수정 이렇게 또 있는데 독스에 가면 문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MD 파일은 마크다운이고요. 위얼라이저 이렇게 돼 있고, 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여기 리드미에 있는 대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코드에서 이 코드를 카피하고 깃을 처음 쓰시는 분은 그냥 다운로드 하셔도 돼요. 이걸로 갈게요.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다운로드 받아져요. 예. 그 다음에 다운로드에 이렇게 받아지면 요거 더블 클릭을 해서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서요. 터미널을 열어서 예, CD 그 다음에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이가브 이렇게 들어가면 현재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제가 자바 버전이 마이너스 버전 했을 때 11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슈에다 올릴 때 내 자바 버전이 어땠고 그 다음에 MVN 마이너스 V 해가지고 내 메이븐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메이븐 버전은 지금 3.8.6 그러면 여기서 가이드한 그 버전 하고 매칭이 되는지 여기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환경 얘기를 하고요. 이거 캡처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캡처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걸 보내주셔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올릴 때 같이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동 방법은 MVN 스프링 부트 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실행이 될 것인가? 실행이 될까요?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해서 일단 톰캣 스타티드 온 8080 이렇게 해서 진짜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이거는 얄짤없이 이렇게 해서 핸들 프로세싱 노서치 메소드 에라 해서 이 텍스트도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버그 리포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캡처를 하고 한 건 찾았다. 이게 진짜 라이브입니다. 여기에 이거브 프레임에 심플 게시판에 이슈 그 다음에 뉴 이슈에서 버그 리포트가 되겠죠. get started 하면 버그 리포트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루트 코즈 나온 다음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노서치 메소드 이렇게 해서 루트 코즈 요 부분이 스택 트레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케이. 잠깐만. 여기에 아까 보면 여기 에라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여기 아까 가이드 쪽에 요거 다시 하나 열어가지고 가이드 쪽에 어디로 접속하라가 구동 확인
로컬호스트 8080에서는 에러가 났는데 일단 여기 하고요. 일단은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리포트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오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템플릿이 나왔죠. 예. 이렇게 해서 노서치 메소드 요 정도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 연락처 이렇게 제 지메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예, 여기에다가 파일을 첨부하는데요. 파일 첨부는 이제 데스크탑에 스크린샷 요거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됐고, 미리 보기 하면 프리뷰 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 제 개발 환경이죠. 그 다음에 스크린샷 개발 메시지 이렇게 놓습니다. 오류 재현 방법, 오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놨고요. 프리뷰 가서 보면 여기서 이미지가 안 나타나면 요거는 GitHub의 버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다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빌드 후 로컬호스트 8080 접속 시 500에라 하고 빌드 후 그 다음 1 빌드 2 MVN 그 다음에 스프링 보트 런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발견된 에러 메시지 화면 그거를 또 하나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터미널에 있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파일도 데스크탑에서 지금 8시 7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하면 되고요. 환경정보 OS는 이 맥에 관하여가 이제 맥OS 벤츄라 이렇게 되고요. 맥OS 벤츄라 이것만 나오네. 벤츄라 그 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 4.1 그 다음에 JRE 정보가 제가 처음에 했던 여기 자바 버전 있죠. 자바 버전 이렇게 요 정도만 2줄만 써도 돼요. 아니면 오픈JDK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바 버전 이렇게 되고요. 와스 정보는 이건 그냥 좀 통계인데. 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렇게 느끼신다. 여기 와스 정보는 그냥 디폴트 기본 와스고, DB 정보는 이거는 그냥 디폴트라고 하고, 기타 환경 정보 이것도 디폴트 그냥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어느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 에러로그 에러로그 긁어야 되겠네요. 아까 여기 에러로그 이거 긁어서, 사실 위에 익셉션까지는 필요 없고요. 500에라의 익셉션에 루트 코드 이하 여기서부터만 하셔도 거의 먹힙니다. 다 보내셔도 알아서 보는데, 사실 위에는 너무 장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박인데요. 예, 뉴 이슈 이렇게 해서 이 에러로그 쓸 때 요 마크다운 요 백틱으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요렇게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이렇게 보내면 이슈가 등록되었습니다. 오류 내용 이미지는 잘 안 올라가네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요렇게 해서 그 버그 리포트 올리는 방법을 이렇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예, 이제 아이디어 제안하기 말고 여기 코드 기여하기 요건데요. 예. 여기 접속해서 포크하고 로컬에 클론하고 빌드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확인해서 커밋 푸시 플리캐스트 보내는 건데 오타 발견해서 제가 잽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샘플링에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포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포크를 하고요. 요거를 자기 이미 했네. 이미 했네. 잠깐만. 그러면 폭파시키고요. 폭파시키거나 여기에서 이제 여기만 자기 걸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포크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부트 샘플 깃허브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예. 여기에 부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바뀐 거구나. 옛날 이름은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폭파시키고 다시 받는 게 편해요. 캔 후에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팅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딜리트 디스 리파지토리 해가지고 예, I want to delete 예, 그래서 I have read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이거 언제 타이핑해요? 복붙이 같죠? 투팩터. 예. 폰으로 인증을 해야지. 예. 요 폰으로 인증을 해야지. 지금 투팩터로 요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고 두 번째 여기 들어가면 240119 이렇게 입력을 해 240119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고요. 삭제한 다음에 다시 여기 프로젝트 가서 예, 요거를 포크를 하면 예, 캐노에 요걸로 포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요렇게 복제를 하고요. 프로젝트를 이제 이가브 프레임워크의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캐노의 이 프로젝트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N 하고 제가 작업하는 그 공간으로 CD 깃으로 가서 홈 디렉토리에 깃으로 가서 git git 클론 하고요.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요. 이거는 컨트롤 C 멈추고 아까 했던 거는 멈추고요. 이거는 코드 그 다음에 이가브 프레임의 부트의 샘플의 자바의 컴피그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었습니다. 이거를 열고 enable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제가 책을 쓴 덕분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표준어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써야 된대요. 예.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써야지 된다고 이렇게 책 쓰면서 그 출판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바뀌고요. 요게 이렇게 바뀌고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예. 오케이. 프리뷰 요거는 네, 닫을게요. MD5 프리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다 예, 이렇게 바꿔 가지고요. 요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 예, 보면 요렇게 보이죠? 예. 이게 예, 바꾼 부분이 이렇게 예, 보이게 되고요. 바꾼 부분이 파일이 3개가 바뀌었고요. 여기에 문서 관련된 거니까 여기에 메모 아이콘 이렇게 박아 놓고 이모지 이렇게 박아 놓고 음, 어, 애플리케이션 표준어 수정 이렇게 해서 뭐 타이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커밋을 하면 커밋이 돼요. 커밋이 됐고 컨트리뷰션 여기에 네, 브랜치 따가지고 해도 되는데 일단 네, 이렇게 해서 싱크 체인지 하면 이게 깃허브로 올라갑니다. 깃허브로 올라가고요. 깃허브로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보면 캐누 여기에 이렇게 만들고 여기 컨트리뷰트라는 게 생겨요. 여기 컨트리뷰트를 하고 오픈 플리캐스트 하면 이렇게 베이스 리파지토리가 이가브 프레임워크인데 지금 보내는 리파지토리에 여기 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컨트리뷰션 4.1x 메인 이렇게 있는데 컨트리뷰션에다 보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예, 컨트리뷰션 요거니까 이렇게 해서 소스 예, 체크해 주세요. 버그 수정 아니고 기능 추가 아니고 기타에 예, 여기 X 이렇게 하고요. 기타에 수정된 소스 내용 예, 표준어 적용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JUnit 테스트 테스트 일단 요거는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플리캐스트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표준어 수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뭐 하나 들어갔네요. 그래서 리뷰 리콰이어드 머징 이즈 블락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플리캐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슈는 번호가 시리얼하게 올라가요. 지금 여기 8번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플리캐스트는 9번이 돼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리스트 보면 이제 부트 샘플 제가 한 게 이제 자바 프로젝트고요. 뭐 자바로 된 건 이렇게 놨고 여기 github.io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마크다운 문서 프로젝트예요. 문서 프로젝트고 심플리크트는 리액트 자바스크립트고요. 런타임은 자바고 이 프레임워크 디벨롭먼트는 그 이클립스 개발 도구의 PDT 그 이클립스 개발입니다. 이클립스 툴 개발이고요. 커먼 컴포넌트는 자바, 뭐 비즈니스 템플릿 자바, 사이트 템플릿 자바, 그다음에 MSA 에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디바이스 API는 거의 사용이 안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하고요. 이슈 템플릿은 아까 이렇게 쭉 나온 거는 어디서 이렇게 세팅이 되느냐 하면 여기 github.github이라는 데가 있고요. 플리캐스트 템플릿을 보면
요런 그 마크다운이 있어요. 요런 마크다운으로 채워 놓으면 그 아까 요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슈 템플릿에 보면 어멘드먼트 리퀘스트가 있고요. 그다음 어멘드먼트 리퀘스트, 버그 리포트, 피처 리퀘스트 요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슈 창에 그 프로젝트의 이슈 창에 이 내용들이 템플릿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마이크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는 전부 다 꺼주세요. 응답 속도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졌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맥OS는 그 DMG 파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를 DMG 파일 안에서 해도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도 에러 메시지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DMG 파일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서 어플리케이션 폴더 안에 있는 eGov 프레임 dev의 개발 도구의 4.1.0 맥 AA 이 명령을 터미널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시니까 맥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챗 오픈 AI.com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AI.com AI도 잘 쓰시기 바라고 참고 자료는 여기 쭉 있으니까 Git에서 작업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픈 커뮤니티 유튜브도 있으니까 여기 구독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 달라진 점 확인하셨나요? 컨트리뷰션을 하기 좀 더 편해지셨죠? 더 많은 분들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터가 되는 그날을 위해 오픈 커뮤니티는 계속 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릴레이 세미나 2차 깃을 활용한 코드 버전 관리 이해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